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가격이 1146불, XRP는 31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5.1%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호재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비트 라이센스죠. 리플사는 비트 라이센스를 따서 가지고 있는데 뉴욕에서 이번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를 창설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뉴욕 디지털 커런시 태스크포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뉴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내에서 규제를 제대로 갖추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인데 총 13명을 선발을 합니다. 6명은 이제 법을 만드는, 규제를 만드는 입법부로, 7명은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리플사의 라이언 자곤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직책으로 선별이 되었는지, 이제 추천이 되었는지는 아직 나와 있진 않은데 리플사의 중요 임원이 뉴욕주에서, 이 뉴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가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되게 많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이렇게 선별이 되었다는 것이 리플사가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트윗을 잠깐 읽어보면은 입법부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부디 이제 리플사에 유리한 그런 법들이나 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이 기사를 또 잠깐 보면은 스위프트 결제 속도 13초로 단축, 리플 위협. 제가 이 기사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 나올 줄 알아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또 언급을 해드린 것인데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13초라니까 그냥 리플사를 위협한다 이런 게 나오죠. 반드시. 뭐 이 시장에서 하루 이틀 저희가 굴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거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제대로 된 답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리플사가 엑스커런트를 먼저 까는 것은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려가지고 지불을 먼저 빨리 하고 그 후에 발전된 시스템 위에 XRP를 통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데이비 슈월츠가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인용을 해주셨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이제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지불은 빠르게 되었는데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거기서 XRP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가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이 XRP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큰 숙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유로 엑심뱅크 CEO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쩌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XRP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로 엑심뱅크 CEO는 스위프트에서 10년 이상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위프트 소식이 나오니까 이 매탱이 또 부리가 근질근질 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리플사와 스위프트사는 단순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곧 있으면 정식 발표가 날 것인데 이 빵응의 발표를 한번 기다려봐라. 내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트윗을 날린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나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트위터에서 머니그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위프트, 구글페이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이것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내가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XRP 요다라는 사람이 너는 계속 네가 뭘 안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발표가 날 때까지는 알려줄 수 없다. 뭐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핀잔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스위프트에 관련된 찌라시는 지금 이 사람이 계속 흩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곧 있으면 빵형이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새총 가지고 가가지고 잡아버려야겠죠, 이놈. 머니그램 맞춘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허파에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을.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메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플사가 언급이 된 그런 특허를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특허 같은 경우는 2017년 말에 먼저 이렇게 신청이 된 것이고 아직까지 승인이 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알려드리고 싶었고,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그 특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별로 마치 이제 스위프트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된 송금 방식을, 지불 방식을 보여주면서 엑스커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번째 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프리펀디드 어카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 7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리플사의 ILP가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러면서 디지털화된 싱가포르 달러가 옮겨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생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ILP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XRP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SamIM의 유튜브를 보고 약간 배운 것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그분의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XRP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빵형 세 번째로 이제 미디어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CNBC, Fox TV에 이어서 이번엔 블룸버그에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시죠. America,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Bank of America has taken out a patent that suggests it's using the Ripple ledger for its currency transactions. Can you comment on that? I saw that. Can you confirm or kill the speculation? I can neither confirm nor kill. Like we are, I think, widely known to be working with a lot of banks around the world, and certainly some of the largest banks already are in the world are customers of ours today, and we'll continue to work with big banks around the world. And I too was surprised by that patent application because we have not announced anything. All right, well, I had to try Yeah, and fair ask. enough. Thank you, Brad Carlinghouse, America. There. 자,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빵 사장님,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들의 통화 거래를 리플사의 레저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특허를 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빵형이 머쓱하게 웃으면서 네, 저도 그거 일단 보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분이 호호호호호호 하고 크게 웃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특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재확인을 해주시거나 여러가지 지금 추측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비밀 협약 유지 때문이겠지요. 그거에 의해서 빵형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리플사는 세계 여러 은행들과 일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의 거대 은행들은 이미 우리의 고객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행들과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 나 역시 저 특허 출원 공개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놀랐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걸 공개해? 우리는 여태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여기서 XRP가 쓰여진다 안 쓰여진다 100% 확신된 것은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리 지불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도 디지털화는 된 상태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모바일 뱅킹, 온라인 뱅킹 전부 다 디지털화된 그런 은행 업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효과적으로 돈을 옮기는 방법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엑스커런트에 만족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저는 엑스래핏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순간 나중에는 엑스래핏과 XRP를 사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빵형은 이제 최근에 세 번째죠. 몇 주 안에 3번이나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날이 갈수록 이 리플이라는 이름이 미디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비트코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리플과 XRP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빵형 관련된 소식 또 하나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람 스쿠터 브룬의 트위터인데요. 스쿠터 브룬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을 이미 여러 개를 만든 바가 있죠. 미국 연예계의 마당발이라고 불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를 키워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을 전에 여러 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전 BMG 회장인 잭 카츠입니다. 이 둘이 손을 잡고 이제 리플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Race in Space라는 프로젝트를 또 같이 시행을 하게 되죠. 최근에도 이 K-팝 코인이다 뭐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뮤지션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다 할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든 거 빼곤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드디어 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것인데
빵형이 보여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리플사의 이슨 비얼드 그리고 스쿠터 브룬으로 보이는 사람, 머리에는 XRP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직해요. 그 다음에 잭 하츠, 여기 계신 여성분은 세라 샌드로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즐겁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연출된 장면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고, 특히나 스쿠터 브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XRP에 대한 트윗을 굉장히 많이 남긴 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프로젝트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라기를 저희는 바라봐야겠죠. 아무튼 빵형 요즘에 진짜 바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짧은 소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블락스 라이브 TV에서 이분 자주 보이시죠? 이 아나운서분, 이분이 주최를 해가지고 이 XRP를 제일 싫어하는 남자 중에 한 명인 톰 베이스 그리고 각슈타인지의 창업자인 각슈타인이 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토론을 했는데 XRP와 리플사, 엑스래핏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톰 베이스는 그동안 했던 말을 이제 되풀이합니다. 중앙화 되어 있고 무슨 쓸모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각슈타인 같은 경우는 왜 너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무조건 비트코인 외에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 특히 리플사를 까내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다 시청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누구 말이 맞느냐는 이 시간이 말해줄 수 있게 되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아직까지 엑스래핏이 왜 필요한지, XRP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톰 베이스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비트코인은 탈정부, 탈은행을 목표로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죠.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은행을 위한 코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발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불법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존재하는 한 은행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은행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XRP 같은 경우는 그냥 지불 업체, 송금 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그런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보통 회사에서 휴가를 가면은 휴가 비용이 나오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광고 시청을 해주시면은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영상을 올리는 쪽으로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